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문학의 신 단독자입니다. 제가 요 근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학술적인 내용만 연속으로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저의 근황을 또 궁금해 하시거나 저의 이러한 모습,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 단독자의 모습을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공개한 지가 좀 된 것 같아서 한 몇 주 지났죠.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이제 학술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인간 단독자의 어떤 한 면모라던가 어떤 한 부분, 인간으로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생각, 사고방식, 태도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상을 보셔도 되겠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목이 조금 너무 자극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스토아학파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건데, 제가 2020년도에 이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1월 14일이었죠. 새벽이었고, 이대 목동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당시에는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이제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는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에 진짜 매일마다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냥 순수한 그리움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고통을 겪다가 떠났는지를 내가 100%는 엄마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무엇과 싸우고 무엇으로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했는지를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정말 뭐 밥을 먹는 것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딱 시점으로 딱 놓고 봤을 때 한 5년 지났죠, 이제. 2025년이니까. 제가 여기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슬프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를 페류난가? 단독자는 쓰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저의 말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과 어, 생각의 깊이, 사고의 차원이 정말로 편협하고 좁다라고 밖에 생각을 내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아, 저 자식은 참 불효자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저는 그 생각을 바꿔드릴 수는 없어요.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정말 아직 멀었다. 저 차원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뭘 성취했고를 떠나서, 그냥 이러한 내용을 딱 들으셨을 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디까지 사고방식이, 도달하는지, 여러분들의 사고의 리미트, 제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자가성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토아 학파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내용이죠. 그죠? 제목이 자극적인데 조금 이게 어그로를 끌려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은 건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철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라던가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슬픔에 대해서 특히나 가족이라던가 친척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무슨 통나무 같은 인간, 껍질을 칼로 베껴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아주 매몰차고 매정한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저서들을 읽었을 때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경지일까? 어떻게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고 사랑하는 형, 동생, 자매가 떠나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어떤 인간이 세상에?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게 만들려는 건가? 아니면 허황된 이론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확히 방금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당시에는 정말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엄마 생각이 안 난다? 지금은 안 슬프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사실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랍죠? 어.
자,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옆에 없어서? 귀찮게 하질 않아서? 번거로운데 눈앞에서 사라져줘서 어머니가 세상 떠난 게 감사할까? 아니겠죠.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게시물을 올렸죠. 커뮤니티 게시물에 올린 것처럼 아무리 사회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해도 이 상식에서 어긋나고 덜 떨어지고 그리고 뭔가 아주 인간 같지 않은 정말 잔인하고 매몰차고 매정하고 반사회적이고 정말 공동체에 아무 쓸모도 없고 자극적이고 망가진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죠? 그러면은 그런 인간들을 마주치면서 나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뭐 소화불량에 걸린다든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뭐 편두통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암의 근원이니까 사실상 그죠?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암에 걸리진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어떻게 보면 명목과 명분 하에 엄청나게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고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인간들이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어딜 가든지 사랑받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피해만 입히는 인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머니가 만 6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 해봅시다. 물론 나는 더 이상 뭐 어머니가 그리울 이유도 없고 옆에서 계속 보니까 좋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 보면 기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어머니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가. 문학적인 얘기, 예술적인 얘기, 음악적인 얘기. 제가 이런 거 영상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엄마는 나의 말동무이자 친구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 안에서 문 닫고 뭔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있으면은 저를 이제 지돌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 지돌이 얼굴 까먹겠다. 방문 열고 좀 엄마 얼굴 좀 보러 나와봐. 이러면은 내가 알겠어 잠깐만요 5분만 기다려. 그리고 내가 5분 동안 책을 읽다가 마무리 짓고 자 엄마 얼굴 비추러 왔다. 이러면 엄마가 웃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러면 나한테 이제 얼굴 까먹겠다 이랬는데 진짜 정말 서스럼 없이 정말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일반적인 관계보다도 더 가까웠던 어떤 사이였다고 보면 돼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말 외동아들이었으니까 그랬을 건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엄마가 만약에 여기서 10년, 20년을 더 살았다고 칩시다. 지금 이 혼탁하고 이 더러운 세상, 제가 말했죠. 거의 뭐, 세기말적인 어떤, 어둠과 절망의 어떤 구역질 나는 어떤 더러움의 폭풍 속에 섞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지금 이 혼탁스러운 세상에서 엄마가 10년, 20년을 더 살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엄마가. 그러면 우리 엄마는 정말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랑 정말 달랐어요.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좋아하고 먼저 이렇게 뭐 버스에서 이렇게 딱 의자에 딱 앉으면 옆에 사람하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말을 섞어본 적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떤 뭐 라포를 형성하는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이제 경계를 내리고 어머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공공장소 대중교통에서 잠깐 그 얼굴을 보는 사이였더라도 나는 어린 시절에 엄마와 뭐 미술관 뭐 이렇게 뭐 따라다닐 때, 뭐 음악회 따라다닐 때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잊혀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엄마의 그런 성격이. 나랑 정반대였던 그런 성격이. 근데 우리 엄마의 그런 성격이 10년, 20년을 더 살면서 노인이 되면서 할머니가 되면서 이게 엄마한테 참 위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엄마한테 상처를 줬을까? 엄마가 70살, 80살까지 살았으면 그런 성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칼을 꼽고 모가지를 베려고 했을까? 그 순수한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길 가다가 엄마가 차에 치였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놓고 그 뻔뻔한 사람은 보상해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유 없이 그냥 가다가 엄마가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괴한이라던가 이런 사람한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마한테 직간접적으로 고통을 줬을까. 그리고 늙어가면서 수많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죠. 골다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백내장, 여러 가지 이제 노화에 따른, 자연의 섭리에 따른 소멸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생성해내기 위한 그 자연 법칙의 매정함과 잔인함에 의해서 엄마는 또 다른 희생양으로서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갔을 텐데, 그것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자신도 분명히 그러한 삶이 힘들 거고 자기 자신의 삶이 버거웠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남겨져 있는 것은 엄마가 소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지저분해져 가고 점점 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혼탁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마가 겪을 직간접적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 던져져 버린 실존, 이 내던져져 버린 이 정말 고독하기 짝이 없는 이 실존과 이 현존에서, 이 비참한 인간의 현존이라는 객관적이고 아주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엄마가 이 세상을 일찍 떠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스토아 학파하고도 전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엄마가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는 매 하루하루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고 고통스럽고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는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가 살아서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 이런 세상에는 더 이상 엄마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우리 엄마는 이런 세상에서 살면 안 돼. 이런 개씨발 좆같고 역같고 더럽고 썩어 빠지고 문드러진 세상에서 엄마가 더 이상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패륜합니까?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와 좀 가깝게 지내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 사람한테 말을 했고, 말을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효입니까? 아니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의 한 표현일까요? 더 고차원적인 사랑의 어떤 확장된 표현 방식일까요? 숭고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페루나의 어떤 자기 합리화일까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후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기분 좋으라고 얘기해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뿐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가 그분도 솔직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좋지 않다라는 말. 그리고 결국에는 다 자연의 일부분이고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이자 일어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어리석게도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똑같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한다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세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반증이다라는 이러한 어떤 스토아적인 이러한 얘기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제 10%가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당시에는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씨발 전혀 하나도 이해가 안 갔어. 이해력이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양의 수로 올라왔어. 음의 수였는데 양의 수로 올라왔다고. 이제는 10%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얘기들을 했는지. 실존 자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저는 필터링 없이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성격을 아시니까 한번 우리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행복이 더 커요? 아니면은 이 고독하고 외로운 현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고 시끌벅적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어쩌고 자시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 세상에 던져진 채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실존의 고통이 더 커요. 실존의 고통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돌아올 수 없겠지만, 그리고 엄마가 일찍 떠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와 같은 사람은
이 씨발 같은 세상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됐어. 나야 뭐, 나야 상관없지. 나는 뭐, 씨발 뭐, 어쩌겠어요. 저는 뭐 명대로 살다 가야지. 왜냐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이미 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엄마가 또 안타깝게도 바라던 게 또 외동아들의 또 성공이 아니었을까. 엄마가 항상 바라던 게.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비린내 나고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똥냄새 오만 가지 이렇게 구역질 나는 냄새 맡아가면서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매 순간 마주치면서도 그러면서도 개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떳떳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의 그 뜻을 알고 있으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살지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돌아와서도 안 되고, 더 살지 않아야 되고, 더 살아서도 안 돼. 이 씨발 같은 세상에 난 우리 엄마가 더 사는 걸 원하지 않아. 지금 2025년 딱 놓고 봤을 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가 폐륜하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일단 엄마는 해방됐어. 이 실존의 고통에서 해방됐다고. 이 현존의 끊임없는 이 위협과 고통과 노화와, 일그러지고 있는 신체와 정신 상태에서 해방됐단 말이야. 망각과, 점점 사라져가는 세포, 죽어가는, 체세포들에서 자유로워졌어, 이미. 해당 사항이 없어졌다고. 어떤 미친놈도 이제 엄마한테 가해를 할 수 없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없고, 그 친화적이고 밝았던 사람한테서, 등에 칼을 꼽을 수 없단 말이야. 이제 우리 엄마한테, 말로 칼을 꼽든, 씨발, 눈빛으로 칼을 꼽든, 행동으로 칼을 꼽든,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더 이상 인간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는 축복받은 거라고, 사실상. 블레스드라고, 블레스드. 이런 나의 관점, 이런 나의 스토아적 관점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난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여기는, 이 세상은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뛰어난, 엄마의 아들내미가 살아가기에는 아주 더러워. 정말 착하고, 여기서 엄마 내가 시를 얘기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사회를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하면 뭐 할 거야 엄마, 그지? 내가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면 뭐 할 거야? 다 개병신들 거의 뭐 반쯤 그냥 뇌를 도려낸 새끼보다도 못한데 거의 뭐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제작된 인간만도 못한 인간들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올바름을 얘기하고 내가 여기서 진리를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렇지 엄마, 맞잖아. 나는 엄마가 떠나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러한 젖같은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더러운 경우의 수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에 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으로 살다 갔다라는 것 자체도 난 나중에 감사할 거야. 내가 죽을 나이가 되면. 그때 의식이 있다면 말이지. 아무튼 그리워. 그립긴 너무 그리워. 그립고 보고 싶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대화하고 싶어. 근데 돌아와선 안 돼. 너무 보고 싶지만, 너무 그립지만,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 마. 돌아오면 안 돼. 돌아올 수도 없겠지만. 다시 또 만나게 될 거야. 부모의 연, 부모와 자식의 연은 보통의 연이 아니야. 엄청나게 깊고, 굵고, 꽉 묶여져 있는 고르디아스 매듭보다도 훨씬 더 굵게 꽉 메어져 있는 매듭과 같은 거란 말이야. 부모의 연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마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하지만 이 족같고 쓰레기 같고 더러운 세상에 난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해. 좀만 더 발버둥 쳐볼게. 좀만 더 발버둥 쳐보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사실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 나도 내려놨어. 몰라. 알 수가 없어. 알아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내 자신이 너무 좋아, 엄마.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내 자신을.
내가 엄마를 사랑했듯이, 내가 엄마한테 그런 부분을 이어받았다라는 거, 물려받았다는 점을 사랑했듯이 나는 내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 내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돈의 논리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아주 경멸하고 증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싶어. 다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버리고 싶어. 다 뇌수를 터트려버리고 싶다고. 너무 격렬하게 말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지만 엄마는 나의 본심이 어떤 건지 알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떳떳한 사람이었는지 엄마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욕하는 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다음 생에 우리는 누가 만나지 말라 그래도 다시 만날 거야. 그때는 내가 엄마가 되든, 내가 엄마의 아빠가 되든, 엄마의 엄마가 되든, 엄마가 나의 자식이 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겠지, 다시.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여긴 엄마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긴, 지금 이 지구촌은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엄마 정말 사랑해. 그리고 언제나 그리워.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엄마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하나 또 오랜만에 또 보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또 한번 찍어봤네요. 예.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얼굴 비추게 될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몇 주 걸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